직장인의 재테크는 왜 매번 실패하는 걸까요? 직장인에게 재테크는 필수라고 모두들 말하지만 막상 이걸로 성공해서 은퇴한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 이유를 생각해봤어요. 직장인은 아무래도 직장 생활이 힘들다 보니까 마음이 급해질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든 이걸 빨리 탈출하려고 노력하게 되고요. 그 과정에서 실수가 쌓이면서 결국 성공과는 거리가 멀어지는 것 같아요. 재테크 실패하는 직장인의 공통점에 대해 오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결국 이 직장인들도 재테크를 하다 보면 성공과 실패의 기로에 놓이는 때가 있거든요. 그 때들을 잘 넘기지 못하면 보통 날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직장인이 투자해서 날아가는 패턴들을 제가 오늘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건 막 그냥 막연한 이야기가 아니라 저 본인이 실패했던 사례들을 포함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말 생생한 실패 경험담을 들려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부정적인 이야기 싫어하시는 분들은 고정 댓글에 제가 이런 고민 없이 한 번에 성공할 수 있는 투자 방법 남겨놨으니까 한번 꼭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직장인이 조심해야 하는 첫 번째 순간은 수익률에 집착하는 순간입니다. 제 첫 주식 투자는 코스닥 테마주 투자로 시작했어요. 어떻게 했었냐면은 이런 조건, 약간 퀀트랑도 비슷하죠. 특정한 조건에 있는 주식들을 사서 특정한 룰에 의해서 사고 파는 방식이었어요. 참고로 이거는 절대 투자 방법 추천 아니니까 이대로 하지 마시고요. 그냥 예를 들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었냐면은 시총 1000억 이하 주식을 샀어요. 왜냐면은 가진 사람이 적은 주식이어야지, 그러니까 시총이 낮아야지 큰 돈이 조금만 들어와도 쉽게 급등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고요. 그리고 매출이랑 영업이익은 무조건 플러스고 부채는 100%가 안 되는 것들만 골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작은 주식이니까 영업이익을 따지진 않고요. 매출만 고려했기 때문에 PSR로 해서 0.4에서 0.8 수준에 있는 주식들을 샀었습니다. 그리고 주가는 바닥에 완전히 있어야 되고 거래량도 바닥일 때 샀고요. 확실한 테마가 있어야 됐어요. 그래서 땡땡땡 관련주로 검색했을 때 바로 연동되어 나오는 주식을 찾아서 투자를 하려고 했고요. 그 다음에 그 테마가 기간이 되게 명확한 걸 좋아했어요. 뭐 예를 들면 계절과 관련돼 있다든지 어떤 행사와 관련돼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찾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유증, 무감, 단기 차입금, 뭐 전환사채, 뭐 횡령, 파생 이런 거는 다 없는 것들로, 이건 뭔 얘기인지 투자해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런 것들로 엄선해서 투자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나올 때 이 바닥에 있을 때 투자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바닥에 있을 때 사면은 지금 나온 것처럼 특정한 모멘텀이 터졌을 때 엄청나게 많이 올랐잖아요. 물론 떨어질 때 바로 떨어지지만요. 아무튼 이런 식의 투자를 되게 즐겁게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은 이 주식들이 딱 봐도 진짜 아슬아슬한 기업들로 구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큰 돈을 넣을 수 있냐고 질문했을 때 선뜻 자신이 없었어요. 그리고 가끔씩 함정 카드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갖고 있던 주식이 막 51%씩 떨어지기도 하고요. 막 금액을 많이 넣지 않아서 그렇게 뭐 큰 손해는 나지 않았지만 잘못 물려가지고 막 1년씩 기다려야 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결국 문제는 수익률만 따지다 보면 이렇게 실속 없는 짓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수익률이 높은 걸 중시하지만 낮은 순간도 찾아오는 반면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큰 돈을 넣을 수 없어서 아무리 자주 30에서 50% 수익이 난다고 하더라도 결국 내 인생이 바뀌지는 않는다는 거죠. 결국엔 수익률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수익액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 얘기는 큰 돈을 넣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군요. 그러니까 내가 믿을 수 있는 자산을 찾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닫지 못하면 결국에 이 투자에서 성공했지만 실패하는 그런 상황들을 마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직장인이 주의해야 되는 순간은 본업에 소홀할 때입니다. 생각보다 본업의 가치를 낮게 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월 수익액이 월급을 넘어야 하는 건 당연하고요. 그런 기간이 최소 6개월 이상 되어야 투자나 부업이 본업보다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아까 했던 투자 방식도 매도의 기준이 거래량이 터질 때였기 때문에 그 수익이 일정하게 나오지가 않아요. 진짜 배당주 투자나 월세 투자를 제외하고는 월급처럼 일정하게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지 않거든요. 그런 점을 고려하더라도 월급을 계속 벌 수 있는 본업을 가지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월급이 생각보다 더 가치가 있는데요. 그게 왠지 좀 더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예를 들어서 나의 월 실수령이 250이라고 치면 연간 총소득은 3,000인데요. 3%짜리 주식으로 연간 3,000을 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려면 10억 정도의 가치가 있는 주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좀 약간 투박하고 웃긴 표현일 수 있지만 250을 월에 실수령으로 받는 분은 사실 10억치 배당주의 가치를 가진 분이랑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을 버는 나를 되게 높은 가치가 있다고 한 번 더 생각해주고 인정해주고 아껴주면서 본업에 충실하는 게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투자가 잘 될 땐 잘 되지만 또 안 되는 기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건 실력이랑 무관해요. 그래서 그 어려운 순간을 잘 넘기려면 침착해야 되는데 침착하려면은 어쨌거나 내가 꾸준히 벌 수 있는 월 현금 흐름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그걸 확보하셨다면 상관없지만 그게 없는 경우에는 본업을 절대 포기하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걸 포기하기 때문에 잘 투자로 파이어를 한 것 같다가도 결국 재취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직장인이 조심해야 되는 세 번째 순간은 레버리지를 과신할 때입니다. 그리고 그 레버리지 쓸 때 공부한 내용을 과신하면 또 문제가 생겨요. 이거 제 경험입니다. 아파트를 사니까 많이 돈이 오르더라고요. 수익 실현도 생각보다 어렵지 않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 레버리지를 더 극대화하자. 어떻게 하면 되지? 적은 갭으로 재개발 빌라를 사면 되겠다 라고 투박하게 생각을 했고, 그때부터 재개발 공부를 미친듯이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때 한창 유행하던 건 역세권 시프트라는 개념이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잘 될 것 같은 곳이 하나 있었고, 거기를 그냥 별로 생각도 안 하고 과감하게 계약금을 넣고 맙니다. 근데 그러고 나니까 갑자기 뭔가 찜찜한 거죠. 이게 충분히 생각하지 않은 투자는 항상 이래요. 저지르고 나면 뭔가 찜찜해집니다. 찜찜해져서 구청에도 전화를 해보고요. 막 전화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있었냐? 세상에 알고 보니까는 이 지역이 갑자기 역세권 시프트를 포기하고 다른 작전을 막 세우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아마 구청에서 저한테 말해주면 안 됐을 텐데 제가 하도 물어봐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이런 대민 업무에 익숙하지 않은 분이셔서 실수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저는 계약금 손절하고 끝났습니다. 뭐 공부는 참 많이 되더라고요. 하지만 생각해보면 믿을 수 있는 자산이 아닌 곳에 투자를 하다 보니까 결국엔 실수로 이어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판단도 빨라지게 되죠. 사실 뭐 일반적인 아파트에 들어갔을 때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이 추진되던 게 좀 취소된다고 해서 이렇게 성급하게 팔거나 하진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근본적으로 이런 자산에 대한 신뢰가 낮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선택을 했었던 것 같아요. 물론 뭐 저는 해피엔딩이긴 했어요. 이게 그냥 정말 제가 판단한 게 맞아가지고 지금 거기는 아무런 변화가 없긴 하거든요. 근데 또 사람 일이 모르는 거고, 그게 기다리면 또 잘 되는 거였을 수도 있었겠죠. 그런 걸 생각해보면 아무래도 믿을 수 있는 주식 혹은 믿을 수 있는 자산, 이런 거에 투자하는 게 좀 더 안정적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번째 조심해야 하는 때는 모르는 것에 투자할 때입니다. 직장인의 친구가 반려 코인이란 말은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제 주변에도 이런 사례가 많아요. 이더리움과 이더리움 클래식을 구분하지 못하고 이더리움 클래식을 샀다가 투자에 실패한 경우가 정말 많이 봤거든요. 그만큼 모르는 것에 투자할 때는 공부를 해야 되는데, 보통 모르는 것에 관심을 가실 때는 그게 정말 핫하고 뭔가 유의미한 결과가 났을 때거든요. 그래서 현혹되기가 쉬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질문을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땡땡땡은 왜 장기 우상향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투자하려는 대상을 요 앞에 땡땡땡에 넣었을 때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을 때만 투자를 하는 게 일반적으로 옳다는 이야기를 꼭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검증된 자산에 투자하시려는 분들도 한번 스스로 답변할 수 있는지 점검을 해보세요. 비트코인이 왜 장기 우상향한다 하는지, 서울 아파트는 왜, 미국 주식은 왜, 이걸 명쾌하게 설명하실 수 있어야 그때 투자를 하시는 게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검증되지 않은 걸 투자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틀릴 수는 있죠. 하지만 최소한 그 검증되지 않은 자산에 투자할 때는 왜 걔가 장기 우상향할 거라고 생각하는지 명확하게 말씀하실 수 있어야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 이야기를 응용하면 이런 판단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레버리지 ETF, 예를 들면 TQQQ는 위험한가 아닌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얘가 추종하고 있는 나스닥을 놓고 봤을 때 장기 우상향하냐 라고 판단했을 때 대부분 긍정적이라고 생각하니까 일단 여기에 관심을 가질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레버리지라는 상품의 위험성을 이야기하죠. 이게 올라갈 때 3배 올라가는 것도 좋지만 내려간 다음에 회복이 되게 어렵다는 지점을 이야기하면서 이건 무조건 위험한 거야 라고 판단하시는 분들도 있고, 거꾸로 그 지점을 파악해서 많이 떨어졌을 때 더 많이 사는 형태로 대응하는 작전을 구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은 이게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투자를 하실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방법을 할 수 없는 사람은 위험하다고 생각해서 투자 안 할 수도 있는 거겠죠. 결국에는 이런 데 투자하냐 안 하냐, 이걸 위험하냐 아니냐로 판단하는 기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왜 장기 우상향 할까라는 거를 잘 설명할 수 있다 없다, 그 기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심플하죠. 자, 마지막, 하나에 꽂힐 때, 그리고 그 꽂히는 게 매번 바뀔 때 조심해야 됩니다. 요즘 핫한 AI 관련주 뭐냐라고 하면은 메타라고 할 수도 있고요. 덜 뜨거운 거 뭐냐라고 하면 애플이나 구글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말을 한 사이 트렌드가 바뀌어서 애플이랑 구글의 주가가 오르기 시작하고 메타의 주가가 떨어질 수도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트렌드를 보고 그 시점에 핫한 것에 꽂히는 습관이 들리기 시작하면 진짜 지옥으로 갑니다. 지옥으로. 그 사람의 재테크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뜨거운 주식에 그때그때 꽂힌다면, 뜨겁고 안 뜨겁고 저평가고 고평가고 그 주식 갭이 되게 큰 영역에서 투자를 한다면 정말 위험해질 수 있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관심 있어 하는 주도 테마에 관련된 주식들은 보통 이런 경향이 커요. 그래서 항상 조심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새 그런 얘기 많이 하죠. 팔란티어가 워낙 핫했으니까 제2의 팔란티어를 찾겠다, 이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예전엔 제2의 엔비디아를 찾겠다고 많이들 하셨죠. 뭐 좋아요. 찾을 수 있으면 좋고 미리 찾아서 거기에 투자할 수 있으면 너무 좋습니다. 하지만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직장인 입장에서 이걸 찾는 게 쉽지도 않을 뿐더러 찾는 시간이 정말 오래 걸린다는 거죠. 이거 찾다가 본업에 소홀해지는 경우도 정말 많이 봤어요. 그리고 이거를 정말 내가 찾을 수 있는 수준이었다면 지금 하는 직업이 아니라 투자 쪽 일을 하고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웬만한 사람들은 이런 방식의 투자를 하는 걸 전 추천하지 않습니다. 결국에 주식이라는 게 또 샀다 팔았다 하기가 너무 편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수를 했을 때 이거 아니었네 하고 또 쉽게 팔아버리고, 근데 그 실패한 줄 알았던 게 나중에 오르는데 이미 팔아서 수익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직장인은 재능이 있거나 충분히 훈련된 경우는 모르겠지만 개별주 투자하는 걸 전 별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결국에 가장 속 편한 게 그럼 뭐냐라고 고민하실 텐데요. 이런 기준들로 생각을 하면 되죠. 앞에 나왔던 그 위험한 때를 만들지 않는 자산이 무엇인가 라고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수익률은 낮아도 수익의 절대 금액이 크다. 그러니까 큰 돈을 믿고 넣을 수 있거나 큰 돈을 넣을 수밖에 없는 무언가에 투자하면 좋겠죠. 그리고 매매 후에 본업에 지장이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본업은 되게 중요하니까요. 그 얘기는 거래 주기가 길어야 된다는 건데 아무튼 그런 자산이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믿고 레버리지를 담을 수 있는 자산이든지 레버리지가 있어야 담을 수 있는 자산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좋고 나쁜 걸 구별하기가 좀 쉬운 자산이면 좋겠어요. 그 얘기는 한마디로 서열화된 자산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거래를 자주 하기 어려워서 트렌드를 잘 쫓아가지도 못하면서 쫓아가는 그런 오류를 막을 수 있는 자산이면 좋겠는데요. 그건 아무리 생각해도 내 집 마련입니다. 그래서 제가 내 집 마련에 관련된 영상을 고정 댓글에 남겨둔 것이거든요. 내 집 마련에 대한 이야기 꼭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소심자였고요. 오늘 영상도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